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님 반가워요. 3등 3등 축하드립니다. 드릴 건 없고 어떤 거 드려야지? 사랑? 죄송합니다. 장난 안 칠게요. 오늘은 인천 용종도에 감정가 대비 반값의 토지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중구 운남동의 소재에 있습니다. 현재 용종도는 각종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즉, 복합 리조트 사업 중에서 미단시티, 인스파이어 등 굵직한 복합 리조트 사업들이 연이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용종도의 관광객 및 거주자의 수요층은 더욱 증가될 거로 예상되죠. 자, 추가적으로 제3연육교도 2025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라지구와 용종도를 잇는 교통편으로서 접근성 또한 우량하게 개선될 예정이죠. 자, 이런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용종도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경매로 나왔으며 현재는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 검색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대장 옥션이다. 자, 21타경의 6459번. 자, 우선 현재 경매 물건은 스펙 사항이랑 권리 사항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타경의 6459번의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도 4월 19일입니다. 아직 기간 남았죠? 4월 19일이니까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중구 운남동에 소재 있고요. 물건 종묘는 대지입니다. 대지 토지 면적은 144평입니다. 144평이면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 전부 신축 가능합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평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만 매각한다. 그리고 강제경매고요. 감정가 15억부터 출발해서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7억 4,185만 9천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10%, 7,418만 5,900원을 들고 가셔야 돼요. 이런 물건이고요. 토지의 용도는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까지 적용되는 토지입니다. 자, 문제사항이 있어요. 해당 경매 물건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시의 물건 매각 제외되는 품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막이라고 해서 약 6평이 매각 제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특수한 권리가 현재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 옥션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자, 매각 제외. 여기 우리 다 포기를 해놨습니다. 제시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바로 농막이죠. 6평 남짓한 농막입니다. 이 해당 경매 물건의 토지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경매 물건인가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데만 있어서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되지 않냐 철거하냐 철거를 하지 않냐 이 부분만 가지고 농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방식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토지의 가치가 우량하다면 오히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축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을 토대로 지료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내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이 위에 농막은 매각 제외였죠. 그럼 이 농막을 설치하신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해라. 6평의 토지를 네가 쓰고 있으니까 이 6평에 대한 토지의 지료, 주변의 6평 토지의 지료는 약 20만 원 정도가 된다. 월세로. 나한테 매달 지급해라. 그러면 이 농막 주인은 20만 원씩 매달 지급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실무예요.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죠. 죄송한데 그거 좀 철거 좀 해주셔라. 좀 철거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철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매 물건에서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작은 문제점 때문에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하는 그런 투자 방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토지만 매각이지만 농막 6평짜리라 크게 중요하진 않다.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해 볼게요. 등기부 집합 현황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2005년
04월 20일 날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소기준 권리 7가지 뭐죠?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순위 전세권 담보가 등기입니다. 그 중에 근저당이죠.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낙찰되면 모든 권리는 지워지면서 해당 부동산만 깨끗하게 내가 취득을 하는 거야. 부동산만. 채무자의 빚은 절대 인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끝났으면 뭘 분석해야겠죠?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에 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있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를 볼 때는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 제한 설명에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폐율이 뭐죠? 내가 토지를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평 다 건축을 하지 못해요. 왜? 동간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조망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격 간격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네가 만약에 토지 100평을 갖고 있더라도 100평을 다 건축하지 마. 60%만 건축해. 그러면 얼마죠? 60평만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쭉쭉쭉 언제까지 들어올릴 건데 계속 지을까요? 위로? 안 돼. 용적률을 정해줄게. 250% 한도 내에서 층수 4층 제한으로 그렇게만 건축하게 진행을 해줄게 라고 한 게 용적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남동에 있는 게 건폐율 60%, 용적률 250%까지 적용받으면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 이음 사이트까지 확인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제공되는 품질보증서예요. 이 품질보증서에 하자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는데 낙찰받고 그 하자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감액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입찰 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이 비고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기재돼 있죠. 여기에 코멘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로 인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고란에 아까 제시의 건물 보였죠? 제시의 건물이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권리상 크게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그런 토지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프라 간략하게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곳인가, 미래 가치가 우량한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천 중구 쪽에서 인구 밀도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가 보면은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우상향 중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천 중구의 인구가 우상향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는 인천에서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총 3단계의 사업구역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류, 항공산업, 관광특구단지 이런 다양한 등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성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게 강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종도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종도는 향후 개발에 대한 호재성을 다양하게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현 경매 물건의 인프라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우리 경매 물건은 약 4차선 도로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다가구, 고등학교 등이 초근접대에 있어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인프라는 일정 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토지의 신분인데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토지의 신분이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색상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토지의 가치가 일정 부분 높게 우량하게 접목될 수 있는 토지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문제. 자, 토지는 지목이 중요할까요? 용도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지목이 좀 월등하게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8대2 이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자, 지목은
돈만 주면 전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묘지에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만 확보된다면. 하지만 이 용도 지역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용도 지역은 국가가 정해주는 겁니다. 바꿀 수도 있죠. 일부 기부 체납을 통해 수많은 심사 끝에 종상향을 통해 용도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은 돈 내고 바꿀 수 있는데 용도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목은 내가 돈 내면 바꿀 수 있다. 용도는 국가가 바꿔줘야 한다. 타고난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는 현재 세장형 토지로서 4차선 대로변에 붙어있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영종도인데 여기 자체가 제3 연육교인데 추후에 2025년도에 개통합니다. 여기 연육교가. 그래서 추후에 세종과 서울과 근접되게 조금 더 교통에 대한 수월함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재성도 갖고 있겠죠? 너무 장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단점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점도 말씀드리면 현재 영종도는 공항 신도시로서 코로나에 의한 직격탄을 맞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침체기로 볼 수도 있겠죠. 또한 경매 물건이 현재 메인 입지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입지성은 이제 영종 하늘도시 이쪽이거든요. 하늘도시 이쪽들인데 우리는 다소 좀 외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럼 이 정도의 토지이고 알겠고 주변 시세가 어떤데, 주변의 시세가 얼마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세 체크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를 검색하면 우리 아까 영재국제물류고등학교 이쪽이었거든요. 거래 방식을 매매로 바꿔볼게요. 지금 일반 매물 나와 있는 걸 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14억 7천에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매물들이 보이시죠? 보니까 해당 평수는 147평. 우리 경매물건과 거의 비슷하네요. 147평에다가 평당 가격은 1,000만 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147평에 현재 평당 1,000만 원에 일반 매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11억 5천에 또 나와 있네요. 얘는 평당 1,003만 원에 나와 있고요. 또 위로 가면 또 대로변 붙어 있는 거 평당 1,250만 원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좀 올라가면 1,350만 원.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일반 매매로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밸류맵으로. 자, 여기 보면 평당 1,0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얘는 코너니까 일정 부분 코너죠. 코너니까 다소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까 코너가 아닌 토지도 한번 볼게요. 코너가 아닌 거는 한 800에서 900만 원 돈. 9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21년도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대충 알겠죠? 대충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1,000에서 1,3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지난 2년, 4년 정도의 거래 가격은 약 한 900에서 900 후반대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매 물건만 현재 시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평당 가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이 7억 4,200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144평, 평당 515만 원에, 그러면 주변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현재 나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못해도 만약 급매로 팔아서 한 6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안전마진은 확보가 된 거죠. 최소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씩 144평이면 얼마죠? 1억 약 5천만 원에 안전마진을 구상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출구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출구 전략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는 현재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소 1억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후 단기 매도를 진행합니다. 토지는 싸게 사서 저런 토지는 그냥 깃발만 꽂아놔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업자들한테. 그래서 현수막만 걸어놔서 토지 급매합니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연락을 충분히 받아서 단기 매도를 통해 1억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구 전략은 내가 직접 신축, 디벨롭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현 경매물건은 지금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전부 충족되는 토지 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인 지역이죠. 최소 280평 정도 근린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어, 즉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러프하게 날리고 약 20평씩 약 10개의 호실 정도는 세팅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1, 2층 부분을 근생시설로 건축하며 나머지 층수들은 각 주거를 배치합니다. 상가는 현금 흐름을 만들며 상부층 주거는 전세 구성을 통해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신축 매력 있어. 근데 나 돈이 너무 없어. 그 돈 많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은 플랜을 간단하게 짜볼게요. 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주택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경락잔금은 낙찰가액의 약 80% 선에서 대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추가 담보물건이 있어. 내 이름으로 뭐 아파트가 있거나 빌라가 있거나 혹은 뭐 상가가 있거나 이렇게 담보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90% 선까지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자금이 또 문제죠. 알겠어. 그럼 건축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자, 건축자금도 마찬가지로 건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총 공사 대금에서 80% 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20% 내야 되죠? 이거는 건축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내가 20%는 향후 마지막에 추후 임대차 구성이 되면 혹은 전세 구성이 되면 그때 잔금을 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도 신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신축이 처음이라면 다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PM을 섭외해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신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출구 전략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냥 신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단기 매도도 안 하고, 왜? 자꾸 시세가 지가 상승이 분명히 올라갈 지역이니까 단기 매도하면 아깝잖아요. 앞으로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적금을 들어놨다 생각하고 가치형 투자를 만들어 갑니다. 즉 매월 담보대출 이자를 내면서 약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상승을 겨냥해서 매도 전략을 잡습니다. 즉 토지의 담보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온전히 그냥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한 중장기로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도모하는 전략이죠.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가 뭐 즉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세 가지에 대해서 플랜이 가능한 그런 토지 경매 물건이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생각하셔서 어렵지 않다. 하나하나씩 시세나 권리 분석이나 용도 지역이나 출구 전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전달드리긴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착지는 토지에 있습니다. 지난 역사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됐죠. 그러니 우리는 무한 복제가 되지 않고 정해진 개수가 존재하는 토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시작에 제가 함께 든든하게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전체적으로 전달을 마무리로 드렸습니다. JEK님이 말씀 주시는데 돈이 적은 사람도 희망을 갖게 유튜브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매스컴이나 각종 언론이나 보도나 유튜버에서 몇십억 한다, 몇백억 한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죠? 나는 사업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사업 열심히 하면서 임대료 내면서 1년에 열심히 해서 5천이나 1억 벌었는데 이 상가 주인은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벌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국가에서 그냥 전세만 살라고 해서 월세 살라고 해서 살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몇 억씩을 벌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내 적은 종잣돈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내 돈도 눈사람처럼 불려가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야, 너는 노후빌라 찬양자냐?
맨날 그런 빌라만 가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의 목적은 그겁니다. 한 발 뛰라고요. 적은 종잣돈도 일하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그때는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그게 하고 싶어져요. 가슴이 떨린다고요. 그러면서 다음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 집채만한 도미노가 넘어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한 걸음을 뛰는데 중점적으로 유튜브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영상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